네, 그럼 3주차 필립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기존의 클립과 같은 대규모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은 수백만 장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들은 듀얼 스트림 모델, 즉, 각 모달리티를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두 모달리티의 인코더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나 텍스트 표현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계산해서 인퍼런스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들은 크로스 모달 상호작용을 오로지 각 모달리티의 글로벌한 피처 유사성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는 비주얼 오브젝트와 텍스트 단어 사이의 관계와 같은 파이널 레벨, 즉 더 세밀한 수준의 정보를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VLP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크로스 모달 파이널 그레인드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더 세밀한 크로스 모달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전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학습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로부터 ROI를 추출하고 그리고 VLP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쌍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많은 ROI 피처들을 계산하고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복잡하게 하고 또 제로샷 능력이 미리 정의된 클래스 수에 의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큰별 표현이랑 그리고 패치별 표현을 같은 공간으로 넣고 크로스 어텐션이나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더 세밀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어텐션의 복잡도가 그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인퍼런스 할 때는 두 모달리티의 데이터가 크로스 어텐션이나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 연결되는데 이는 듀얼 스트림 모델처럼 오프라인으로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필립, 파인 그레인드 인터랙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크로스 어텐션이나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컨트래스티브 로스 안에서 새로운 크로스 모달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통해서 더 세밀한 의미적 얼라이먼트를 모델링을 했고요. 이미지 패치랑 텍스트 단어 안에 더 세밀한 표현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미지와 텍스트 표현을 오프라인에서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먼저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컨트래스티브 러닝입니다. 이제 클립과 같은 모델이 이에 해당하고 크로스 모달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텍스트와 시각 정보를 통합된 의미 공간으로 얼라이먼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모델 기반인데요. 마스크드 LM이나 오토 리그레시브 LM과 같이 언어 모델과 같은 목표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멀티모달 상호작용 메커니즘은 싱글 스트림 모델이랑 듀얼 스트림 모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싱글 스트림 모델은 패치단이나 이제 리저널한 시각 특징과 텍스트 인베딩을 직접 연결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 넣게 됩니다. 듀얼 스트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모달리티가 분리된 인코더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코더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를 오프라인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인퍼런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퍼런스를 위해서 듀얼 스트림 접근 방식을 따르고 더 나아가 더 세밀한 표현을 포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멀티모달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인데요. 필립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를 가진 듀얼 스트림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VIT 모델을 사용하고 이미지 패치를 선형 반환한 거랑 그리고 CLS 토큰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텍스트 시퀀스는 워드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후에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에 들어가게 되고요. 각 레프레젠테이션은 멀티모달 공간을 매핑되고 L2 정교화를 수행해 줍니다. XI가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XT가 텍스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둘이 관련이 있다면 인코딩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다면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비계의 쌍이 있다고 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 로스는 왼쪽과 같고요. 여기서 SKJ는 J번째 텍스트에 대한 K번째 이미지의 유사도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이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로스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로스의 평균을 최종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앞에 식에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할 때 기존에는 아래 식과 같이 글로벌한 피처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두 모달리티의 더 세밀한 상호작용, 뭐 단어 패치 정렬과 같은 그런 세밀한 상호작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크로스 모달 레이트 인터랙션을 적용해서 토큰별로 크로스 모달 상호작용을 모델링합니다. 이제 N1이 이미지 토큰 개수, 그리고 N2가 텍스트 토큰 개수라고 했을 때, 이미지의 해당 토큰에 대해서 모든 텍스트 토큰과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중에 가장 큰 값을 토큰별 최대 유사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식에서도 이미지에 대해서 N2개의 모든 텍스트 토큰과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중에 최대값을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이미지 패치에 대해서 가장 비슷한 텍스트 토큰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의 모든 토큰에 대해서 계산된 최대 유사도를 평균을 계산해서 이를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유사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식이 J번째 텍스트에 대한 I번째 이미지의 유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K가 나타내는 게 이미지 토큰에 대해서 유사도가 가장 큰 텍스트 토큰의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유사도를 구하고 모든 토큰에 대해서 평균 낸 것을 최종 유사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유사도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글로벌한 피처가 아니라 이 토큰별로 최대 유사도를 구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와 텍스트더라도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유사도와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 유사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사도 계산식을 컨트래스티브 로스에 적용함으로써 듀얼 스트림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토큰의 더 세밀한 얼라이먼트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도를 계산할 때 텍스트에서 패딩된 토큰은 제외를 하는데요. 의미 없는 패딩 토큰이랑 이미지 패치를 정렬하게 되면 성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사도를 계산할 때 평균을 사용하는데 이 텍스트마다 패딩되지 않은 토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도를 계산할 때 만약에 합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값의 크기가 상당히 다르겠죠. 그래서 훈련이 덜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사도 계산할 때 합산이 아니라 평균을 사용하여 계산을 해줍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으로는 기본적으로 포토 오브 라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여러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는 토큰별 유사도의 평균으로 앙상블을 진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계에 템플릿이 있다고 하면은 각 라벨이 시계의 다른 텍스트로 만들어지고 이 토큰별 유사도를 계산한 것의 평균으로 앙상블을 진행해 줍니다. 템플릿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프레픽스는 포토 오브 같은 문맥 설명, 그리고 라벨은 데이터셋의 클래스 라벨, 그리고 카테고리 디스크립션은 타입 오브 펫과 같은 카테고리 설명, 그리고 서픽스는 이제 프롬프트 끝에 이시라는 전미사를 추가했을 때 더 세밀한 크로스 모달 정렬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이시라는 전미사도 이미지에서 패치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랑 텍스트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토 어그멘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오토 어그멘트는 강화 학습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은 타겟 언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원래 언어로 번역하는 백 트랜스레이션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용한 데이터셋인데요. 인터넷으로부터 3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구성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데이터셋 세 가지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3억 4천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을 사전학습에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12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클립 모델과 비교한 결과인데요. 클립 모델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립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표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있는 이 에어크래프트가 좀 도메인 특화적인 데이터셋인데 무려 30%나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클립 모델이 CLS 토큰으로 전체 이미지 정보를 집계하는 것과 달리 필립 모델은 타겟 객체에 해당하는 이미지 패치랑 그리고 클래스 라벨에 해당하는 텍스트 토큰을 직접 정렬함으로써 타겟 객체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를 제로샷과 파인튜닝 된 걸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이 왼쪽 데이터에서 제로샷 T2I 리트리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에서 사용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텍스트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크로스 모달 레이트 인터랙션 각 요소의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요. 세 개 모두가 성능을 향상시켰고, 특히 크로스 모달 레이트 인터랙션이 가장 크게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필립 같은 경우는 시각 토큰이랑 텍스트 토큰 간의 모든 유사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시도를 해서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서 뭐 인베딩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레이어에서 정밀도를 FP32에서 16으로 바꾼다거나 토큰 수 변화를 준다거나 이렇게 세팅 값을 바꿔봤는데요. 정확도가 저하되지 않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고 이 마지막에 이 별표 쳐져 있는 걸로 이 세팅 값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 패치 정렬 방법을 사용해서 필립의 더 세밀한 크로스 모달 대응을 포착하는 능력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4개 클래스에 대해서 필립과 클립의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각 이미지 패치에 대해서 가장 큰 유사도를 가지는 텍스트 토큰의 위치 인덱스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필립이 이미지를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파인그레인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간단하지만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필립을 소개했고요. 토큰별 최대 유사도를 사용해서 이미지 패치랑 문장의 단어에 대한 더 세밀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발전된 이미지 인코더와 잘 설계된 인터랙션 레이어를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